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 드디어 확률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 경우의 수를 계속 잘 내왔다면은 확률은 많이 안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용어를 먼저 할 거고요. 용어를 먼저 정리할 거고. 두 번째가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 어우씨, 단어가 기억이 안 나노. 성질. 확률 성질. 잠깐 단어 기억이 안 나. 여사건과 여사건, 배반 사건.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 가지 확률을 할 거고요. 다섯 번째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생쇼를 한다. 자, 까먹기 전에 뭐 한다 했지?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이렇게 둡시다. 예, 여섯 번째가 여사건. 여사건이 확률.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보자. 확률이다. 확률에서의 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뭐냐면은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시행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 하는 현상을 보는 것이들이다.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시행이라고 하면 되겠네. 동전을 던진다. 아니면은 뭐 이제 공을 뽑는다. 이런 형태들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시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와, 미치겠다. 장사해야 되는데 이 단어들 기억 안 나면 어떡하노? 표본 공간. 표본 공간입니다. 자, 표본 공간은 무엇을 표본 공간이라 합니까? 시행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집합으로 표현할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또 이야기해보자. 얘들아, 주사위를 던진대.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뭐가 있지? 숫자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6번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네. 자, 이런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표본 공간이란다. 동전을 던진단다. 그럼 동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뭐? 앞면과 뒷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전체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자?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자, 시행을 했을 때 어떠한 특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보자. 주사위를 던졌대. 이것을 우리 뭐라 불렀지? 시행이라 했다.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와야 된대.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사건이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무엇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 뭐? 사건이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에라이. 하나 띵가 먹었네. 네 번째입니다. 근원 사건입니다. 자, 근원 사건입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자, 얘들아. 주사위를 던진대. 자, 그러면은 나타날 수 있는 숫자들은 누구?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다시 이거 하지 마. 동전을 하자. 동전하면 동전을 던진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지? 자, 그럼 동전을 던질 때 표본 공간은 앞면과 뒷면 중에 다일 거야. 요까지 괜찮나요? 자, 사건은 동전을 던진대. 앞면이 나올 경우 또는 뒷면이 나올 경우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근원 사건은 뭐라고?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뭐 용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행입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할 거고요. 자, 실험 또는 관찰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랜덤하게 해야 된다. 확률적으로. 자, 우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가 뭐라고? 표본 공간입니다.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는 뭐?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건입니다. 시행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 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근원 사건입니다. 자, 근원 사건은 우리 표본 공간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근원 사건이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나?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가 나와야 된대. 당연히 무조건 나오겠지. 맞니? 이런 사건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전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사건 뭐라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잖나요? 자, 그럼 여섯 번째입니다. 호들아. 전사건의 반대는 뭘까? 공사건. 공사건이라고 하면 되겠다. 뭐라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다.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 뭐라 부른다? 공사건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요것을 지금부터 우리 우리 저쪽 확률에서의 이제 쓰는 용어들이 될 겁니다. 요 용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확률입니다. 자, 확률요. 확률을 무엇을 확률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전체 사건분의 얼마 일어날 사건을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행을 했는데 전체 일어날 사건분의 그 일어날 사건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확률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PA다.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얼마? 일어날 사건이다. 그럼 얼마? 우리 집합을 땄을 때 A고요. 전체 사건 얼마? 전체의 경우 수인 NU, 전체 집합의 개수를 나눈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될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되겠네. 먼저 보자, 얘들아. 이 녀석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요만큼이 되겠다. 요가 괜찮지? 자, 그럼 얘들아, A의 경우의 수는 절대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네.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바꿉니다. 첫 번째요. 이 확률 PA는요. 반드시 뭐 이상? 0 이상이고요. 누구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습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됩니까? A가 일어날 확률과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왜? 이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전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는 뭐 확률이라고 하면 되는데 확률의 정의입니다. 전체 일어난 사건분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데 확률이라고 하네요. 결국은 무슨 문제라고? 경우의 수의 문제야. 저 경우의 수를 총 몇 가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두 가지를 구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여사건과 배반 사건이라 합니다. 자, 여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다. 사건이 첫 번째 여사건이다. 일어나지 않을 사건. 사건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 일어날 사건은 A라 하자. 그럼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집합 A라고 하자. 자, 그럼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A가 아니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뭐라 부르면 될까?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것을 A의 무슨 사건이라 부르면 돼? 여사건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잖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무엇을 배반 사건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A 교집합 B가 어떤 집합일 때? 공집합일 때 이 두 사건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배반 사건이라 한다. 자, 쉽게 말하자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와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건을 우린 뭐라 부른다고? 공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 두 사건을 우린 뭐라 부른다?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을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냥 자 이런 사건들 우리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의 정의는 뭐라고? 두 사건의 교집합이 무슨 집합일 때? 공집합일 때 이 사건을 우리 뭐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지금까지 그냥 다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 요런 형태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자, 세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뭐요? 여러 가지 확률입니다. 네 번째.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무슨 사건,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수학적이라는 단어를 너희들이 이거 배우기 전에 한번 어디다 갖다 붙인 적이 있다. 어디다 갖다 붙였노? 수학적 기납. 아, 그렇지. 왜 수학적 기납법이라 했을까? 그냥 기납법이랑 달라서. 뭐가 다르니까 붙였겠지. 왜 수학적 기납법을 했을까?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어. 얘들아, 기납법이 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건, 구체적인 사건이 합쳐져서 일반적인 그거야. 쉽게 말하자. 소전제를 가지고 뭔 전제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죠? 자, 근데 왜 앞에 수학적이라 붙여놨을까? 안 궁금하더니? 수학에서 나오니까 수학적이야. 아니더라. 항상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 없다. 수학에서는. 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소전제를 모아서 대전제를 만들어서 이끌어냈단 말이야. 그 대전제가 반드시 참이니 소전제를 가지고 이끌어내는 것들이? 반드시 참이야? 그냥 귀납법에서는 반드시 참인가? 그냥 기납법에서요? 아니.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맞잖아. 작은 걸 가지고 다 모아갖고 결국은 대전제를 이끌어냈어. 이게 반드시 참이야? 모르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사를 쭉 하는 거잖아. 뭐 애들이 요즘 뭐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고 있네. 애들이 점심마다 반팔을 입고 있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린 결론이 여름이구나. 반드시 여름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이런 형태들이야. 얘들아, 근데 수학에서 갑자기 뭐 이것저것 모아놓고 답은 3이 아닐 수도 있으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앞에 붙이는 게 수학적이다. 왜? 반드시 답이 하나여야 되기 때문이다. 참과 거짓으로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앞에는 항상 뭐라 붙이냐면 수학적이라 붙인다. 자, 그래서 확률도 앞에 뭐라고 붙여놨노? 수학적 확률이다. 왜 수학적 확률일까? 반드시 그 확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수학적 확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다. 수학적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뭐가 동일하다? 확률이 동일하다 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깔려 있다. 얘들아,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 맞을까? 갑자기 미친놈처럼 뒷던졌는데 동전이 선생님 섰는데요? 이러지 말고. 맞지? 자, 반드시 동일할까? 동전마다 다르겠지. 앞면과 뒷면에 질량이 틀릴 건데. 맞지? 자, 근데 수학적 확률은 뭐라고? 동전을 던졌을 때 시행을 했다면 사건은 앞과 뒤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은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확률이 뭐라고? 수학적 확률이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의 전제가 뭐라고? 모든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뭐하다? 동일하다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아까 말하던 확률입니다. 뭐라고? 확률 PA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라고 하면은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자? 수학적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확률이 다 무슨 확률일 거라고? 수학적 확률이다. 얘들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숫자 2가 나올 확률은 너희 당당히 6분의 1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근데 이 주사위가 갑자기 주사위를 2개를 던졌는데 더블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6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왜 당당하게? 왜? 36분의
1, 1, 2, 3, 3, 4, 4, 5, 6, 6이니까 맞죠? 6가지. 자, 근데 6분의 1 맞아? 와, 갑자기 모두의 마법 보니까 현진하니까 황금 주사위 던지면 더블 졸라 잘 나오던데? 아, 그런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런 형태처럼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동일하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뭐라고? 수학적 확률입니다. 눈이 이제 개슴치리해진다, 진짜. 자모나. 이게 경상도 사투리 아이가 맞지? 그럼 뭐라 해야 되는데? 자마요. 졸리나다, 졸리나. 자, 두 번째 갑시다. 자, 누가 자꾸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학생 한 명이. 자기는 사투리 안 쓴대. 자기는 표준어만 쓴대. 그래,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니가 되게 피곤하고 눈이 껌뻑껌뻑거려. 그럼 니 뭐라 부르는데? 잠 온다. 땡. 자, 봅시다. 통계적 확률이다.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무엇을 통계적 확률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또는 뭐라고?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그게 반드시 표현을 못했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어떠한 시행을 여러 번 해서 나타내는 확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보자, 얘들아. 압정을 던질 거야. 압정을 던지면은 어떤 경우가 있지? 바닥에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법규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있겠지. 맞니? 자, 이것을 앞과 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 그럼 이것은 법규냐 시엇이냐 나올 확률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경우야? 직접 우리가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확률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고? 게임이요. 아, 통계적 확률이요. 통계. 응? 어디? 너희들 자주 맞는 거 있잖아. 백신 같은 이제 치료제 같은 거 임상 실험을 하잖아. 결국에 이제 약을 만들었어. 그러면 몇 명에게 100명에게 투여를 했더니만 80명이 조금 더 호전되었습니다. 아, 이 약에 치료될 확률은 한 80% 되겠군요. 야, 이거를 뭐 전 세계 뭐 100만 명씩 넣을 수는 없잖아. 일단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통계적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입니다. 자, 기하적 확률은 어떤 형태들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전체 점이 나타낼 수 있는 점이 표현되는 전체 면적 분의 뭐라고? 사건이 표현되는 점의 자치 면적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보자. 어떤 양궁판이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있다네. 자, 반지름이 1이고 요거 다 1이래. 길이가 좀 약간 이상하다마는. 자, 그래서 양궁 선수가 있어요. 평사서. 얘는 짱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절대 맞출 일이 없대. 그럼 이 원판 안에는 반드시 맞춘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꽂힐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가자. 자, 우리가 꽂힐 점의 총 면적은 큰 원의 면적이다. 맞지? 그래서 몇 파이? 9파이 분의 이 맞출 면적 얼마? 원? 파이.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 9분의 1이다. 이런 녀석들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다. 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자, 2인데 A, B를 한 변으로 하고요. 정사각형 내부에 점을 찍을 거야. 근데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 확률 또는 둔각 삼각형의 확률 이런 형태들이 되겠네. 자, 그럼 가자. 이렇게 표현하면 반원을 그리면 이 점들에 표현되는 것은 다 무슨 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원의 내부에 찍히면 무슨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인데 원의 내부에 반원의 내부에 찍히면 뭐가 된다고?
둔각 삼각형이 되겠네. 그래서 전체 면적 얼마예요? 2는 4분의 이 반원의 면적 얼마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래서 넓이는 얼마? 8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보자.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없어요. 있나? 없을 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정의에 그대로 표현하면 돼. 없습니다. 그럼 근거도 있어요. 뭐? 선은 면 정보가 넓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 이야기해야 되노? 그럴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해야 되노?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 아, 0이다라고 하면 된다. 0이다. 확률은. 공사건이다. 공사건. 알겠지? 자, 그래서 쌤! 직각삼각형이 될 것 같은데요. 쌤 이야기잖아. 근데 기하적 확률에서의 정의 자체가 뭐라고? 점이 표현될 수 있는 전체 넓이분의 그 사건의 점이 표현될 수 있는 넓이다. 근데 직각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이 선상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 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하고 똑같다. 호들이랑 내랑 2시에 약속을 했어. 2시에 만날 확률은 100%. 0이다, 이 자스가. 0이다. 왜? 시간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길이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랑 내랑 2시에 만날 확률은 0이다. 그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있다. 요즘 이제 그 문제를 낼 수가 없다. 왜냐면 영역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호들이가 약속 시간에 오면은 이제 습성상 한 1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집에 간대. 나도 약속 시간에 오면은 특성상 한 1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집에 간대.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기간이 10분이란 기간이 생긴다. 맞지? 얘가 있는 기간도 10분이라는 기간이 생기네. 그래서 이 녀석과 나의 시간차가 10분 이하가 되면은 무조건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런 형태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떠한 공간이 생겨버린데 어떤 하나의 땅 점으로 만나는 이런 형태들은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나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하적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5번째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다. 요거 하면 보통 이제 요거 하면 또 이제 옛날 띠란 애들 한 번씩 이래. 아까 전에 기하적 확률 하면 한 번씩 옛날에 대나하고 계속 질문하는 애 있어. 자꾸 뭐냐면은 그 뭐지? 그 뭐고 0.9 왜 1인가요? 자꾸 그거 갖고 딴지가 0.9 얼마고? 1이 1이라니까. 자꾸 뭐 뒤에 자꾸 뭐가 있대. 뭔가 자꾸 차이가 난대. 와. 정신 차리라. 뭐이카노 아가. 자, 5번째 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다. 자, 왜? 뭐? 뒤에서 뭐라 한대? 어? 그럼 아니지 바퀴가 뭐라고? 아, 여기 되게 아무 선수가 매번 타석에서 안타 125 쳤으면 잘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타율 계산 2할 4푼이네. 좀 애매하네. 2할 4분이요. 120번 쳤다며. 아, 125번? 2할 5푼이네. 4번째 한 번 치네. 잘 치는 애매하지? 애매해요. 니 야할 못이지. 저 야구 아파요. 보통 야구하면 몇 할 타자라고 부르노? 4할 못하면 뭐라 부르노? 무슨, 못하면 몇 할 타자라고 부르노? 쫓겨나죠. 씨발 타자라고 부르지. 3할 타자라고 부르잖아. 자, 갑시다. 시작은 이제 집합이 시작한다, 얘들아. 자, 얼마 N, A 합집합 B. 잘했잖아, 우리 포즈에 의하여. 호들아, 불러봐라. 어떻게 되노? NA 어. 더하기 NB 빼기 NA 공집합 어? 그 집합 B. 자, 이게 원소의 개수, 즉 다른 말로 바꾸자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다. 맞지? 이것을 뭘로 나누면 확률로 바뀌지? 이거 전체의 경우의 수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양면은 뭘로 나누시면 됩니까? NU로 나누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P 얼마? A 합집합 B. 이 녀석은 얼마?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얼마? PA 교비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 뭐라 부른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별거 없다. 집합이다 그냥. 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AB가 무슨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이라면 호들아 배반 사건이 뭐였지?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우리 집합에서 뭐라 부르지? 서로소. 생각해도 잘하네. 그래서 서로 소란다 하면 이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 되기 때문에 공집합, 즉 얼마 확률이 뭐가 돼버린다? 0이 돼버려. 그래서 PA 합집합 B 너는 얼마가 되더라? PA 플러스 얼마? PB.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여사건의 자, 여사건이다. 항상 우리 여사건이 나오면 잘 나오는 텍스트가 있다. 누가 있지? 중전 정식이 여사건으로 풀려고 할 때 나오는 문제에서의 텍스트가 항상 잘 나온다. 텍스트가 있잖아. 뭐뭐을 빼도 적어도 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단은 거의 10중 8구는 무슨 사건으로 풀 거다?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보다 아닌 경우의 수가 구하기가 쉬우니까, 즉 작으니까야. 우리가 구해야 될 사건의 경우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왜? 맞니? 전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구해서 내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줬으면 됐다. 맞지? 얘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확률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 1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일어날 확률을 내가 구하기가 조금 힘들다면 1에서 어떤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은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란지 확률의 문제를 풀 때는 객관식이면 조금 유리한 감이 있다. 뭐냐면 1, 2, 3, 4, 5번 중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확률이 약간 1에 수렴하는 확률들이 선지에 다 있잖아.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여사건인 확률이 좀 높다. 왜? 내가 구해야 될 사건이 1에 가까워진대. 그 말은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인 거잖아. 그럼 얘를 다 구해야 돼? 물론 다 구해야 될 문제들도 있겠지. 하지만 1에 거의 가까워졌단 말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보다는 안 일어날 확률을 안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내한테 조금 더 쉽다라는 거야. 경우의 수가 좀 작을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보통 선지를 보면, 확률 문제 보면, 한 번씩 보면 선지에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길라잡이를 좀 잘 해준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해야 될 확률입니다. 호들아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까지 확률 내용 끝!